근데 제가 최근에 또 화장품 잘못 써가지고 피부가 완전 뒤집히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진짜 피부가 무슨 사춘기 여드름보다 훨씬 심해요. 완전히 세균성 여드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회사에다가 저 방송 당분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2주간의 방송을 다 빼고 무조건 회복의 시간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옆에 있는 그 제품들이 민주님께서 피부를 복구하시는 데 도움이 됐던 제품들일까요? 나를 살려준 제품이지. 완전히. 민주님, 피부가 물광 피부처럼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원래부터 피부가 좋으신 편이셨나요? 아니요. 원래는 그닥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뷰티쇼호스트 치고는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저만의 좀 루틴이라든지 생활 습관, 바르는 것들로 진짜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화장품 잘못 써가지고 피부가 완전 뒤집히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진짜 피부가 무슨 사춘기 여드름보다 훨씬 심해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번에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루틴을 싹 한번 바꿨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뒤집히신 분들은 피부과를 가세요. 왜냐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피부과에 가셔서 원인을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집에서 저만의 그동안의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했더니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피부과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혀 다른 문제였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여드름이 났나? 이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세균성 여드름. 완전히 피부가 점점 여기로 시작이 돼서 여기 밑에까지, 턱 밑까지 완전히 다 여드름이 번진 케이스라서 이건 무조건 피부과가 아니었으면 답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피부과로 가셔서 이 원인을 찾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을 병행을 하셔야 이 세균성 여드름은 치료가 됩니다. 피부가 좋으시다가 네. 한동안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걸까요? 쇼호스트가 되면서 다양한 화장품들을 발랐는데 갑자기 어떠한 한 화장품을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화장품이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됐던 거죠. 그때 병원을 갔더니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했어요. 일단 약 주는 거 바르고 먹고 관리를 시작했는데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막 번져가는 거예요. 막 이런 데까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회사에다가 저 방송 당분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2주간의 방송을 다 빼고 무조건 회복의 시간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2주 동안.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있으셨을까요? 골드 PTT라고 해서 피부과 여드름 관련 시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받았고 아쿠아필이라든지 LDM 관리 이런 것들을 추가했었는데 관리를 받지 않을 때에는 약도 먹었어요. 임신에 지장이 없는 약들로만 구성해달라 요청을 드려서 그걸로 일단 먹으면서 관리를 했고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처럼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뭐부터 잡았냐면 일단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얼굴 손대지 않기, 베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핸드폰도 알코올 수압 있잖아요. 그걸로 매일 닦았어요. 실제로 피부가 좀 좋아지셨나요? 호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를 병행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저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내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모조리 없앴던 것 같아요. 결국에 피부에 바르는 제품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옆에 있는 그 제품들이 민주님께서 피부를 복구하시는 데 도움이 됐던 제품들일까요? 나를 살려준 제품이지. 완전히. 첫 번째로 처방받았던 연고는 에스로반 연고예요. 세균성 피부 질환 치료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피부에 세균을 잡아줄 때 에스로반 연고를 쓰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얼굴 전체 바르시는 것보다는 저의 꿀팁은 면봉에다가 묻히셔가지고 번지지 않게, 그래서 세균이 번지지 않게끔 요거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제가 세균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는 프레드나 로션을 썼어요. 얘도 처방받은 연고거든요.
프레드나는 염증이나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연고. 프레드나는 세균으로 인해서 간지러운 거, 붉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위쪽에 하나를 더 바른다라고 한다면 이 디판테놀 연고는 진짜 잘 아실 거예요. 피부염이나 기저귀 발진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애기한테 쓸 수 있는 연고라서 진짜 순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모낭염이 심할 때는 많은 걸 바르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난 좀 건조해서 뭔가 하나를 꼭 발라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얘를 얇게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여드름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클리오틴도 진짜 잘 아실 거예요. 살리실산 바하 성분 2% 들어있고 여드름 치료제입니다. 뾰루지나 좁쌀이나 이런 거 올라왔을 때 막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시면 여기가 약간 파스 바른 것처럼 시원한 성분이 들면서 알코올 증발하는 느낌처럼 싹 사라지거든요. 내가 부득이하게 뭔가를 짜고 싶을 때가 있어. 그거 보이면 무조건 짜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면봉으로 일단 가볍게 압출을 하시되 그 위에다가 보통은 스티커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붙이면 피부가 숨을 못 쉬어서 오히려 더 뭐가 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광고를 보고 산 건데 이것도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여드름 같은 거 짜고 나서 이렇게 해서 면봉으로 해서 싹 해주시면 나중에는 여드름 짠 그 위에 코팅되듯이 부담스럽지 않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굳이 패치를 붙일 이유가 없으니 바르는 패치를 쓰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안제도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세안을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는 워낙 화장을 좀 빡세게 하니까 아이 리무버로 화장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클렌징 토너로 싹 닦아냈었단 말이에요. 싹 한번 닦아내고 클렌징 폼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너를 또 닦아냈어요. 그러니까 저의 피부 루틴은 항상 닦아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독이었어. 그게 피부 장벽을 다 깎아먹는 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 아이 리무버는 그대로 쓰던 대로 쓰되 클렌징 밀크로 바꿨어요. 비오투룸 클렌징 밀크, 독일산 클렌징 밀크인데 클렌징 밀크의 정석, 교과서라고 불리는 게 비오투룸의 클렌징 밀크거든요. 이 밀크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화장한 얼굴에 도포를 해서 클렌징 하듯이 문질문질하면서 화장을 녹여내시는 거예요. 녹여낸 다음에 물을 한번 묻혀서 유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싹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게 저처럼 화장을 두껍게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밀크를 썼는데도 난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은 이 클렌징 폼을 쓰시면 되는데 리터니티의 약산성 클렌저예요. 진짜 순한데 거품이 너무 잘 나요. 미세한 거품이 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할 때 아주 소량으로도 클렌징이 되게 잘 된다. 순하기도 하고 잘 지워지는 것도 있어서 저는 아침, 저녁 둘 다 리터니티의 약산성 클렌저를 씁니다. 세안한 다음에는 일반적인 수건 쓰지 않아요. 일회용 수건을 쓰는데 수건이라기보다는 사실 페이스 타월에 가까워요. 블랑루스라는 페이스 타월 브랜드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들어서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건으로 인한 세균 번식을 막았다. 그래서 블랑루즈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멸균, 증류수, 여드름균 이런 거 좀 잡아주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화장솜 있잖아요. 자극 없는 걸로 해서 화장솜을 적셔요. 피부에 올려놓고 얘로 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세안을 해야 됩니다. 물 세안을 가볍게 무조건 하셔야 된대요. 기초를 좀 발라주는데 내가 얘를 알게 됐지 뭐야. 로다이브 블레미쉬 수딩 크라이오 토너 패드. 말 그대로 약간 진정시키는 용도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나 세균성으로 뒤집힌 분들은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제품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씁니다. 이런 집게가 들어있어서 쓰시기 되게 편하실 거고요. 한 장이 되게 커요.
되게 큰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쭉 하고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나 볼이나 목이나 뭐 이런 데는 쭉 늘려가지고 쓰기 너무 좋다. 일단 너무 시원하고 밀착감이 좋아가지고 시원함이 더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얘는 예전부터 썼던 제품인데 한 번도 이걸로 인해서 뒤집힌 적이 없어요. 무조건 여름만 되면 얘를 사러 백화점에 갑니다. 샤넬 제품이고요. 하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리퀴드 에센스 이렇게 생겼고요. 용량이 꽤 커요. 150ml. 가격이 근데 샤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좀 있는데 여름철에 수분 부족 지성이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얘는 진짜 수분을 너무 잘 채워줘서 부담 없이 진짜 쓰고 있습니다. 알갱이가 톡톡 들어있고 제형감이 너무 좋아서 얘를 쓰면서 제일 좋았던 건 속건조가 사라져요. 저는 수분 부족 지성형의 모낭염에 완전히 세균성으로 뒤덮인 여드름 피부를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속 건조가 되게 심하고 겉은 유분기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속 건조를 너무 잘 잡아줘서 얘는 남녀 상관없이 너무 좋아요. 좀 발라보면 얘는 많이도 안 써요. 얘는 그 발림성이 진짜 기가 막힌 애라서 조금 써도 똑같은 느낌? 가격이 비싸지만 가성비적으로도 괜찮다. 여름에 발라보시면 진짜 아실 거예요. 이거는 여름에 완전히 진가를 발휘하는 제품이라서 얘는 진짜 완전히 강력 추천하는 샤넬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쓰고 난 이후에 얘는 코이라는 단백질 앰플이거든요. 홈쇼핑에서 처음에 접했어요. 샘플을 받아서 써봤는데 미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썼거든요. 얘는 뭐 따로 펌프를 해서 바르거나 스파츌라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얼굴에 부어서 바르는 거예요. 부으면 이렇게 뽀얀 빛이 내려오는데 살짝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제형감이 꾸덕해 보이잖아요. 천천히 내려오고. 근데 이번 시즌에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얼굴에 퍼지면서 에센스처럼 바뀌어요. 바르면 바를수록 꾸덕한 게 사라지고 진짜 수분감 자박자박한 앰플처럼 탁 바뀌면서 얼굴이 너무 편안해져요. 얘는 수분이나 보습에도 물론 좋지만 주름이나 탄력 쪽에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모낭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이 앰플을 썼던 이유가 발림성도 발림성인데 모공을 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앰플 같지 않게 마지막엔 진짜 그 주름 사이사이를 타고 들어가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서 코이 앰플은 무조건 피부가 어떤 컨디션일 때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라인업에 끼워 넣는 제품입니다. 만약에 샤넬이라든지 코이 제품이 나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기존에 바르셨던 거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맞는 방법이 누구에게나 맞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수많은 화장품들을 써보고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완전히 뒤집힌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복구시키는 루틴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피부가 힘들어질 때는 많은 걸 바르는 것보다 때로는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욕심내서 바르다가 오히려 저처럼 과유불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가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선별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아마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피부에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 통해서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꿀팁들 가져올게요.